네, 자 김신정 기자가 준비한 얘기 이전에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사실 재형저축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뭐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들이 좀 저축을 오랫동안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줌으로 인해서 뭐 집도 장만하고 애들 키우는데 좀 목돈을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1976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생겼다가 1995년 폐지된 지 이제 18년 만에 부활됐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일제히 금융사 증권사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분위기 어떤지 또 너무 또 지나친 좀 과당 경쟁 아니면 또 소비자들을 또 이렇게 속이는 뭐 이런 것도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 경제증권부의 임채영 기자 전화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증권부 임채영입니다. 예, 아유, 은행팀으로 가신 직후부터 또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고 있네요. 네, 일복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재형저축 판매 첫날인데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조금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상구 분위기는 생각처럼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형저축 자체가 모든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또 선착순 판매가 아니라 2015년까지만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니 오늘 가입을 꼭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상품 문의를 하는 사람이 조금씩 은행 창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김신정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은행들이 되게 수십 개잖아요. 이런 은행들 각 네. 금리가 다를 것 같은데 금리는 어떤가요? 예, 어제 4시가 조금 안 돼서죠. 은행권의 재형저축 금리가 확정됐는데요. 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 곳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4.3%에 급여이체 등 은행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한 실적 등에 따라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최고 4.6%의 높은 금리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당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최고 4.5%의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업은행이 이보다 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 수준에 따라서 초기 시장 선점의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은행들이 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금감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막판에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전화가 온 은행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5%의 연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모두 8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부활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이제 그 직장인들 조금 네. 생소하다.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건지, 나는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입 방법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예, 우선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세무서를 들리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최소 7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만 14%의 이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증권부 임채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채영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더 재미난 얘기를 막 물어보려 했더니, 네, 알아서 이렇게. 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네. 은행 가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저를 이제 본인이 그 재형저축 가입한 데 1호 고객으로 맡고 싶다고 저를. 이 말인즉슨 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는 의미겠죠. 네,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예. 아까도 저희 은행들, 증권사들 오늘 하루에만 재형저축 판매한다, 뭐 금리 얼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된다. 보도 자료가 한 20건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막 어제 오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초기 시장 선정하려고 이제 과당 경쟁하다 보면은 뭐 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가지고 좀 뭐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외환은행인가요? 아마 좀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은행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임채영 기자가 취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포인트죠. 있어요. 네. 또 하나 이제 임채영 기자가 제대로 이제 지적을 해줬듯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오래오래 투자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묵혀놓는 네, 말. 그거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보험, 뭐 이런 그 재형저축 다 기본적으로 7년 이상, 10년 이렇게 이제 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금저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부에서 보장하는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리 효과,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복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3년 이상 붙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마케팅 막 쫙 할 때는 야, 이거 뭐가 대단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막 서로 가입을 하는데 막상 1, 2년 지나면 뭐 자동차 사고 싶죠. 그다음에 뭐 저 중도금, 뭐 아파트 중도금도 내야죠. 그다음에 뭐 애 학비 내야죠. 다 깨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직장 초년생인데 한 7년 이상, 10년까지도 연장 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10년 내가 한번 맘먹고 좀 붓겠다. 50만 원, 30만 원 꼭 부어보겠다. 뭐 그런 목돈이 되니까 그런 좀 설계를 좀 제대로 하셔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김신영 기자는 좀 어떻게 가입할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네. 어? 가입을 지금 3-4군데 예, 해놨습니다. 저희 뭐- 친구들 이제 각 은행마다 있어서 와. 일단 전에 왜 펀드 증권사에서 하는 펀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아. 예, 좀 고금리보다는 오. 예, 좀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래서 벌써 1호로 다 등록이 되셨군요. 예, 저를 1호 본인들의 고객으로 맞이하고 싶다며 아침부터 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김신영 기자, 생각보다 빠른데요. 벌써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재형저축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요새 저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네. 4.5%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높은 거는 맞거든요. 네, 네. 일반 그 시중 일반 예금보다는. 네. 자, 여기까지 재형저축하고 우리 저 김신정 기자와 함께하는 주주클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